상명대 캐릭터 수몽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상명대는 서울 하늘 아래 첫 번째 대학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학교를 세웠을까요? 상명대는 서울 한복판인 종로구에 있지만 직접 가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사슴동상 앞입니다. 사슴은 상명대의 상징 동물입니다. 학생들은 사슴과 하구를 합쳐서 서로를 스모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랭입니다. 모든 대학생이 학교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길 바라며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탑7 시작하겠습니다. 7위 학교 입구 상명약국에는 상명탕을 팔았다. 면접시험을 준비할 때 먹는 울렁증 특효약 상명탕이라는 한약이 있었습니다. 상명대 언덕 아래에 있는 상명약국에서만 유일하게 제조, 판매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4만 포가 팔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상명대 입시의 음악, 미술, 무용 등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재학생 등도 면접 전에 이 약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멍해지며 손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약은 두통, 소화불량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약을 섞은 것으로 약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상명약국도 없어졌습니다. 이 약국은 상명대와 관계없고 학교에는 약학과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 약을 먹고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6위 공대에 네모 학생이 많다. 1965년 학교는 현 위치에서 상명여자사범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1996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 2023년 현재 재학생은 남학생 2,910명, 여학생 3,412명으로 여학생이 8% 더 많습니다.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여학생이 많은 음악, 미술 관련 학과가 축소되고 남학생 비율이 높은 공대에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명대 융합공과대학은 다른 대학 공대와 다르게 여학생이 꽤 있습니다.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 전공, 화학신소재공학 전공은 재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융합공과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가장 적은 전공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전기공학 전공입니다. 그래도 재학생은 남학생 129명, 여학생 35명으로 여학생이 21%나 됩니다. 여대로 시작한 학교여서인지 여성공학도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학교는 찾기 힘듭니다. 상명여대가 남녀공학 상명대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밤 늦은 시간에는 남성의 출입을 금한다는 학칙이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른 남학생들이 경비원에게 학생증을 뺏긴 일도 있었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밤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5위 네모. 네이버 지도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서울대 정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정문은 첫 번째로 만나는 학교 시설로서 학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명대학교는 오르막 앞에 있는 이 간판이 학교의 정문 역할을 합니다. 이 간판은 2019년 4월에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한 재학생이 녹슬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건의해서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판에서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사범대학 구석 유치원, 초등학교가 나타나는데 뜬금없이 제2공학관도 나옵니다. 학교 건물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면 정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 네이버 지도에는 중앙교수회관 앞에 상명대학교 정문이라는 표기가 있지만 도로 중앙에 소나무 5그루만 있을 뿐 실제 정문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학교는 주위의 민간주택을 사서 교지를 넓히려 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높게 부르며 팔지 않아서 사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정문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정문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또 학교가 산 중턱에서 아래로 확장하는 과정이므로 정문을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안 캠퍼스에는 높게 치솟은 정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MIT, 예일, 캠브리지 등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는 정문커녕 담장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문이 없는 덕택에 시야가 탁 트여서 좋습니다. 정문에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며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길 바랍니다. 4위 서울 종로구에 있지만 네모에 있는 것 같다.
서울시 종로구를 정치 1번지라고 부를 정도로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상명대와 같은 종로구의 성균관대 앞에는 해화역과 함께 대학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 주변에도 번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명대 주위에는 그 흔한 지하철역도 없습니다. 상명대 언덕 아래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그 위에 세검정, 홍지문 및 탕춘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등으로 둘러싸여서 등산객도 덜어 보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청와대,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학교 주변은 그린벨트,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으므로 도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는 서울에 있지만 시골에 있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신입생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푸르른 자연을 느끼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학으로는 최고입니다. 다만 여름이 되면 벌레, 특히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학교 안까지 들어오는 7016번 시내버스를 타면 광화문, 서울역까지 20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지하철이 없어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학교 아래로 GTX-A 노선이 지나가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7016번 외에도 마을버스 2개 노선이 더 있습니다. 종로 13번은 학교 주변을 운행하고 서대문 08번은 3호선 홍제역까지 갑니다. 학교는 스쿨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길을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들 버스 회사의 반대로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3위, 학교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셈이 솟았기 때문이다. 상명대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학교로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45에서 60%의 살인적인 경사로 위에 있습니다. 여대로 시작한 학교인데 여학생들이 이 길을 어떻게 오르내렸을까요? 버스가 올라가지 않았던 옛날에는 힐을 신은 여학생들이 뒷걸음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버스는 굉음을 내면서 올라가고 바이크 동호회의 유명한 코스라고 합니다.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경사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에는 올라가는데 3분이나 걸리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갈 수만 있고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눈이 오면 겨울왕국이 된다고 하는데 제설 작업을 잘해서 휴강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가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설립자가 셈을 생명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초 설립자는 학교를 어디에 세울지 직접 발로 뛰며 찾다가 북한산을 떠받치는 바위 틈의 마르지 않는 샘을 보고 학교 부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을 상명의 샘으로 명명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인지 지금은 말라 있습니다. 2위, 학교 캐릭터 수뭉이는 이렇게 떠났다. 캐릭터 수뭉이는 2021년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62.7%의 압도적인 지지로 뽑혔습니다. 학교의 상징 동물인 사슴을 모티브로 불호교육과 14학번 신지원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지원 씨는 디자인을 배우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캐릭터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재학 시절에 학교의 공식 캐릭터가 없어서 늘 아쉬웠다고 합니다. 사슴 캐릭터의 뿔에 시옷과 미음을 사용하여 상명을 표현했는데 그 부분이 수무로 보이고 캐릭터의 동그란 얼굴에 이응이 추가되어 수뭉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뭉이를 응원하는 하구를 보며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수뭉이의 MBTI는 정열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상상력이 풍부한 ENFP입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하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학교 홍보에 더욱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연씨가 몸담았던 불호교육과는 없어졌는데 국제통상학과와 합쳐져서 현재 글로벌 경영학과가 되었습니다. 1위, 깨끗한 캠퍼스를 추구한다. 학교는 2014년부터 클린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해 도내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 여러 대학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대학의 교내 도로는 선거철처럼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홍보하려는지 너무 많아서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명대는 캠퍼스 어디에 있던지 깨끗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서 상명대에서만 볼 수 있는 서울 풍경이 더욱 잘 보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홍보나 알림으로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정문 뒤편 제1공학관 전면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학교 행사, 정보, 홍보 등을 띄워줍니다. 이로써 캠퍼스는 늘 쾌적하고 현수막 경비 연간 1억 원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여기는 학교의 명물로 불리는 34m 길이의 2단 에스컬레이터 앞입니다. 학교가 높아도 이렇게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촬영 나갔을 때 상명의 샘을 찾는데 도와주신 스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